백극 감사. 까도남들의 토크쇼 까통. 오늘은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번 가운 셀럽이 가다. 요즘에 좀 세상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이번에는 약간 지난번이랑 다르게 사실 이메일로 저희가 좀 접수를 받았었는데 저번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사연을 아마 보내주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완전 폭발적인 사연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별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딱 그 카운셀링을 부탁한 분들 것만 저희가 이제 필터링 해갖고 갖고 왔는데요. 카운셀링을 가다 일단은 첫 번째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IT 회사 대표였대요. 명함하신 분인데, 그래서 뭐 이제 컴퓨터 같은 거를 이제 뭐 사용할수록 인간은 불행한 생활이 기다린다고 해서 말했대요. 오히려 IT 회사를 다니는데 저랑 좀 비슷한 약간.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도 컴퓨터를 안 가르쳐줬대. 그리고 뭐 자신이 알고 싶은 만큼 배운다며 아빠로서도 아무것도 가르쳐주니까 뭐 유태인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아들이 유학을 가서 스스로 컴퓨터의 중요성을 느끼긴 했대요. 그 외국 학교에서는 숙제도 손글씨가 선생님에게 호감을 준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감사하게 대기업 탑으로 입사를 했대요. 진짜 들어가기 어려운데 맞죠? 그것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동료들은 컴퓨터 사무를 잘 보는데 저희 아들에게 다 시키더라고요. 아들은 이제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원 수업의 하나라고 하며 부장 이상의 임원들과 이제 골프, 뭐 여러 운동 그리고 고급 술집을 다니며 결국 비만이 됐대요. 이 20대의 적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임원들에게 접대한다고 예금도 못 하고 있습니다. 가끔 집에 오는 날이면 이제 컴퓨터에 스마트폰을 막 끼고 끙끙대는 모습을 보다가 이러다가 이제 스트레스 과로로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퇴사를 권유해 보기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참지 못하고 결국엔 퇴직서를 제출하자 싱가포르에다가 정근을 보낸다고 협박하였으나 뜻을 굽히지 않자 차장 부장으로 좌천이 되었고 결국 6년 동안 죽기 살기로 버티던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내에서 동기 직원이 왕따를 당했고 그 직장인의 죽음이 인생의 전환의 기점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아들이 직장 다니던 시절 사우디 등의 어떤 석유회사 임원들과 영업 활동을 했으며 그들의 신분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름에 그 빈부격차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고 대학 친구들을 만나면 고급 공무원이 되어 있는 모습에 자신이 예전에 알던 세상과는 많이 다름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은 이제 회사 퇴직금을 가지고 스페인어를 배우겠다며 멕시코에 가 있습니다. 매일 행복하다며 영상통화도 오고 몸과 마음을 수양 중이라고 하네요.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도 사람들이 마음씨가 좋고 인간미가 좋아서 돈을 벌어 나중에 멕시코에서 학교를 만들어 불우한 아이들의 교육에 힘쓰고 싶다고 합니다. 외국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니까 여러 명이 퇴직하여서 선생님으로도 뭐 돕고 싶다고 합니다. 다 좋긴 한데 아들의 말인즉슨 선진국에서 살수록 인간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동의해야 되나요? 멕시코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부모님도 아들이 대기업에 가면 다 좋아할 건데 영혼이 망가지고 또 이 속물화 되어가는 부분을 우려했던 것 같고 그러다 아들이 나중에 이제 스스로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마음의 행복을 또 가졌는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사는 아들이 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선진국에 뭐 금융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뉴욕이나 뭐 런던 더시티 월가라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 중에 아마 사람 같은 놈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선진국의 삶이라는 게 한 발만 내려오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멋진 선진국의 양복 입고 슈트발 나는 그리고 우아하게 바에서 먹는 사람은 선진국의 극히 일부고요. 나머지 사람들의 선진국의 삶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실질적으로 삶의 수준이 높을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미국의 일반인이나 저기 뭐 유럽의 일반인들, 특히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면요, 국민 소득 높다지만 물가 높고요, 비인간적이고, 그래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거기는 마약이 난무하고요. 그래서 뭐 엉망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느슨해진 나라에 가서 멕시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물론 멕시코도 또 한편으로 보면 범죄도 많고 엉망이지만 또 뭐 전국이 그런 건 아닐 거고 그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찾아가고 또 사회적으로 가치에 대한 만족을 얻으면 부모님은 아들이 이제서 정상으로 찾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박수를 보내고요. 적극 격려하고 지원해줘야 된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 마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최고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부모님이 처음에는 걱정하다가 이제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가니까 또 불안해질 거예요. 이분의 부모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전부 굉장히 인텔리한 집안의 그렇죠, 맞아요.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복을 이게 진정으로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즐거우면요. 네. 옛날에 이 아들이 골프 치고 룸살롱 다니고 하면서 회사에서 출세 보고 높은 상을 올리고 그 전부 허상이에요.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 끝이에요, 되니까. 의미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거다. 네. 아드님한테. 네. 야, 한 번씩 놀러도 가시고요. 네. 또 오면 따뜻하게 해주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 아드님도 참 대단한데 부모님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죠? 예. 아들도 지금 네. 시행착오를 통해 저 길을 찾은 거죠. 네. 참 평생 죽을 때까지 길 못 찾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근데 굉장히 잘 된 거다. 자기 행복을 찾아서 멕시코까지.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보는 영화에 보는 삶하고요. 그 실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 보면 멋있죠, 당연히. 왜냐면 영화에는 원래 멋있는 장면만 나와요, 원래. 얼마 전에 뭐 이 여행 작가라는 여자가 조금 이름 있는 여자인데 독일의 베를린에 갔다가 뭐 데이트 앱으로 뭐 남자를 만났었는데 그 댓글 한번 봐요. 네가 독일 베를린에서 데이트 앱으로 만나는 건 그 사회의 가장 갇힌 남자다. 거기에 최하층으로서 독일에서의 정상적인 상층 경제 사회에서 네. 밀린 사람이나 그렇죠. 그런 데 와서 그렇게 네. 여자를 만난다. 네. 정신 차려라. 네. 그리고 거기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가 말을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서구 사회는 나는 인간의 불행으로 접어가는 사회로 들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인데 기독교인이 없어. 네? 그리고 문명 사회인데 문명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병들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구 사회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요. 그 뭐 옛날부터 내려온 상업의 한때 유럽 최고의 이 상업적인 나라다 이랬는데 그게 이 집세부터 시작해서 세금, 빈부격차 엄청나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씩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모습이나 여행 가서 보는 그 서구 사회와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의 부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뭐 그래서 세계 여행 보면 노부부가 뭐 서양에 뭐 조건치 좋은데 놀러 가고 그 서양 사람 모습이냐. 그는 그 사회에서요. 거의 뭐 1% 5%는 된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 보내 보이지. 되게. 사연을 듣는데 전혀 이거는 뭐 공인이 아니신 것 같은데. 다수가지고 그잘 만든 그 이미 결정을 그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 이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 사연을 하면 좀 우울한 좀 사연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또 저희 스튜디오에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려고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 불안이 이제 유럽이나 이런 사회에 가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좀 안심이 될 건데 나 삼류 국가라는 멕시코 같은 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대한 부모님도 제가 볼 때는 엘리트예요. 좀 재산도 있으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겠지요. 그게 전혀 아니란 거예요. 맞아요. 그 사회 가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인간성이 거기에 동양은요. 우리가 저기 진짜 뭐 다른 중국의 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 중에 하나가 뭐 이룰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나이 좀 더 들고 이제 저도 은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동네에서 그냥 뭐 있는 돈 전 재산 들고 가서 거기서 작은 학교 같은 거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뭐 사람들 음악 가르쳐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인데. 뭐 멕시코 하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살수 있어. 갑자기 이제 거기서 사냥하고 직접 사냥해서 그러니까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나는 게 쇼싱크 탈출.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멕시코 칸쿤이었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맞죠? 아니 뭐 그 영화 촬영지는 저기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죠. 그 소설에서는 시와타네오 뭐 멕시코에 있는 뭐 해변이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 강박관념에 너무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행복이라는 걸 성공이라고 이렇게 이코를 해버리죠. 네. 카톡이나 이런 거 뭐 푸사 것도 그렇고 그 카톡에 자기 뭐 글자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 네. 푸사 옆에 뭐 네. 그런 거 보면 다 뭐 행복이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은 결국은 본인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갈구한다라는 행복한 사람, 결핍.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 만족하기 때문에 네. 카톡 뭐 푸사 카톡에 바꾸지도 않아요. 카톡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정신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카톡 푸사를 자주 바꿔요. 그렇죠. 나 좀 기억해줘, 나 좀 기억해줘. 노처녀들이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근데 이분은 멕시코 가 계신 분은 카톡 푸사를 뭐 바꿀 필요가 없어요. 못 들어바꿔요.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맞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는데. 행복 강박관념을 버리면 네. 진짜 세상은 더 넓게 보일 많은 세상에 가치들이 즐길 게 많은데 네.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재밌게 즐길 게 그거 찾아보면 정말 네. 많은데요. 예. 그래서 거의 못 찾는 그 거. 카운셀링은 예. 적극적으로 예. 동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두 번째 사연은 읽어볼까요? 아니 뭐 인솜니아입니다. 인썸니아. 예, 이 불면증이 네. 상당히 심한 분인데 아, 네. 어떻게 하면 이게 잠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해 주셨네요. 요즘에 그게 다예요? 네, 이게 아주 그 심플한 불면증인데. 자, 좀 의사한테 가서 상담해. 저도 불면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낮에 머리를 많이 쓰거나 네. 또 피곤하니까 또 커피나 네. 네. 카페인 성분을 먹거나 이래서 이제 불면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평생 불면증이 푹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좀 개운하게 자고 나면 네. 굉장히 몸이 가뿐하지. 아, 네. 맞아요. 또 한때는 내가 몸이 또 안 좋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네. 몸이 안 좋으니까 또 못 자겠더라고요. 네. 깊이. 오히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불면증이면 뭐 자기 전에 뭐 과도하게 먹지 마라, 네. 뭐 미지근한 물에 목욕을 하라, 뭐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따뜻한 그거는 이제 우유로. 다 네. 찾아보면 네. 될 거고 네. 그런 이야기 뭐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 네. 네. 제가 불면증에 약도 많이 먹어봤지요. 네. 한때는 타이레놀 네. 뭐야 저기 제가 몸에 그 수술을 한 것 때문에 네. 또 과도한 네. 약물을 막아서 또 민감해져서 아. 또 불면증이 왔을 때 네. 신경 안정제를 주더라고요. 네. 먹으면 자는데 네.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불쾌한 게 어. 저녁 때까지 지속돼요. 아, 오히려. 굉장히 우울한 느낌 비슷하게 불쾌해지고 네. 그럼 멍해져가지고 이게 브레인 포그 현상 같은 게 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차라리 안 자는 게 낫지. 이게 후유증이 더 그렇다 느꼈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천년으로 만드는 불면제 약이니 뭐 이런 것도 먹어봤는데 잘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 먹어본 약 중에 네. 후유증도 없고 좋은 걸 하나 추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네. 이 타이레놀 계통 중에 네. 한국에는 안 파는데 한국에 왜 도깨비 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네. 약국 네, 맞아요. 그럼 드럭스도 맞아요. 근데 가면 이제 파는 게 타이레놀 PM이라고 있어요. PM. 네. 아주 파란 약이야. 네. 그 보통 작은데 100개 네, 들었는데 그게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막 몸은 온 만신이 쑤시고 아프고 막 신경은 날카로운데 잠이 안 올 때 네. 그 원래 노알 먹으라는데 나는 이게 좀 신장 기능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딱 먹어. 네. 그거 먹고 못 잔 적이 없어. 오.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상태를 보면 일찍 일어나야 되거나 할 때는 내가 조금 불안해. 왜냐면 약간 멍함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신경 안정제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눈 뜨면 난 아침에 뭐 8시, 9시 이래 자본 적이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네. 대충 6시, 5시, 막 7시 사이에 다 일어나지. 예. 근데 9시, 눈 뜨면 10시 때 될 때도 있어요. 오, 진짜요? 그러니까 몸이 만신이 쑤시고 아프고 못 자고 이렇게 해서 불편할 때는 타이레놀 PM, 네. 일반 타이레놀이 아니에요. 네. 약국에 안 팝니다. 네. 도깨비 시장 같은 데 네. 별 후유증 없어요. 네. 그리고 주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네. 네. 이 타이레놀 계열 아. 성분이 들어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또 그게 옛날에 아세트아미노펜이 좋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번 드셔보고 네. 근데 파란색. 거기에 권유하기는 두 알을 먹으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하나를 먹어요. 네. 하나를 먹어도 네.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못 잔 일은 없을 거고 다음날 후유증은 별로 없다. 진짜 뭐 현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그래서 제일 뭐- 어드바이스를 하셨네요. 네. 직접적인 그 처방 같습니다. 네. 불면증 뭐
근데 왜 불면증이 있는지는 저희 뭐 뒷광고 없습니다. 그런 거. 불면증은 네. 워낙 또 다양한 근데 뭐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체질화된 것 같습니다. 불면증이 통 없을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저 불면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형님은 불면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야외 생활을 낚시 같은 거 하면 이제 태양을 많이 쐬잖아요. 네. 그러면 잠이 잘 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맞죠? 제가 옛날 20년 전부터 봤을 때 네. 그냥 계속 뭘 해요. 뭘 하고 쉴 새 없이 뭘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야외를 또 좋아하잖아요. 또 맞죠? 네. 잠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이게 잠이 안 오는 때 보면 항상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그러면 오는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오는 같다. 강 감독이 제가 봤을 때 기록이 한 이틀 하고 한 70시간 가까이 잠을 잔 적을 네. 본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눈이 그 태아가 돼서 안 떠. 떨어지는 장면을 보고 제가 그런 적 월드컵 시즌이니까 눈이 태양. 그렇죠. 이제 눈이 붙어가지고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건 병원에 가서 이거는 뭐 절개를 해야 되니까 눈을 아 대박입니다 대박. 아우. 그 뭐 저보다 더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핵폭탄이 터져도 자겠구나 이 사람. 저 잠기가 굉장히 밝아요. 예. 그래서 금방 깨. 제가 볼 때 이제 불면증.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강 감독한테 얘기했지만 저도 개인 유튜브를 한 5년 전부터 할 거다 했지만 갤러스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그 5주 시작할 거예요 그때 진짜. 그 뭐 노충각 지옥클럽 해가지고 한 그러니까 제목은 저는 최소한 지금 몇 개월 5년 제가 전부터 얘기 들었어요. 그때 생각했는데 저 ASMR 같은 거는 좀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파도 소리나 자연 소리 같은 거 맞아요.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자기 전에 그렇죠. 들으면 좋은 음악 이런 것도 그 있어요. ASMR 같은 그런 거좀 네, 파도 소리 뭐 그런 근데 거. 저는 그 되게 서울 생활이나 도시 생활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불면증이 다 생기더라고요. 근데 딱 불면증이 해결된다고 생각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지방에 이제 그 큰 집에 이렇게 갈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저는 스마트폰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그냥 가면 그냥 계속 자더라고요. 그리고 불면증 없애려면 베개가 네. 몸체형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 한국 사람들의 베개가 서양에 보면 막 2개, 3개 호텔에 가면 그 호텔 같은 거 겹치게 맞아요. 그게 뭔가 조정하라는 겁니다. 네. 1개, 2개, 3개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게 푹신푹신해지면서 딱 만들 때가 와요. 네. 사람이 목이 짧은 사람, 어깨가 넓은 사람 맞아요. 네. 옆으로도 많이 자잖아요. 네, 네. 그 높이가 안 맞으면 잠이 절대 들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베개 부분도 좀 신경 쓸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우, 실적이 예, 진짜 테크니컬한. 예.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또 사연을 가볼까요? 네. 10대 장애아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출산 시 병원 가실로 장애를 입었지만 문제없다는 조작 서류로 우리 5 식구가 오롯이 홀로 떠맡아 키워온 삶이었다고 하지만 쉬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차하지만 평범하게 밥 먹이고 잠을 재울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든 숨만 쉬고 식구들끼리만 때울 수 있으면 무난한 정도의 하루가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아빠는 생업으로 솔직히 별 도움도 되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빠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반성도 해봅니다. 수술도 2차례 주로 생명 유지를 위함이지 복지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그 흔한 주말 체험 학습도 연례 행사가 되어버렸지요. 삶의 질을 낮추어 자아 성취도 포기하고 밥 하나만 먹고 살자는 목표로 이어왔지요.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삶이지만 지금껏 지탱해올 수 있었던 것은 조금씩 철들어가는 아이들과 내 욕심 내려놓기와 그리고 그 중심에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핑의 황 소장님은 바른 말만 하는 분이 아니고 언행일치를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저의 삶의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연이 구차하여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저 같은 중간 세대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 올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히 따라오는 불행입니다. 세상에 공정과 정의가 돌아온다면 저와 같은 불이익 좀 감수하고 살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황 소장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영양제 같은 거 꼭 좀 잘 챙기셔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대한민국 이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네, 참 집에 사고로 억울하게 다치는데 그 자녀 한 분 있거나 하면 그 가족 산이 참 보통이 아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멀쩡한 집에 솔직히 다들 건강하고 멀쩡하고 돈이 있는데 가족끼리 황폐해져 그래가지고 네. 그냥 말만 가족이지 아무런 유대감도 없고 또 맞아요. 형제간끼리는 거의 네. 그냥 원수가 형제나. 되고 네. 돈이라도 좀 있으면 그 돈 때문에 그냥 네. 사생결단을 맞아요. 하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분이요 하나를 잃었지만은 하나의 소중한 그 아픈 그 자녀 때문에 네. 또 형제들도 그걸 돌보고 역할을 나눠갖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정말로 이 잃어버린 뭐 여행이나 잃어버린 뭐 어떤 주말을 즐기는 거나 이런 부분이 참 지금 생각하시면 그걸 또 경험하지 못하신 분한테는 안타깝고 네. 또 흘러간 세월이 막 좀 이렇게 맺히겠지만은 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런 자제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족 간에 단결되고 화목하고. 가족이 무너지지 않고 네. 예. 버티는 힘도 되고 요즘 가족이 깨지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많죠. 네,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네, 일도 네, 많고 대부분 돈이요. 서로 안 보는 일도 많아요. 네. 가족끼리.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소중한 자녀분의 그런 불행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소중한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뭐 요즘 보면 그 이런 이 불행을 거꾸로 바꿔서 생각하면 더 큰 불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일종의 가족 간의 끈끈한 접착제가 되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 또 좀 더 세상이 나아지면 이런 이 개인이 겪어야 하는 가족 내부에 의한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저는 그래서 요양 체계를 개편을 해서 그렇게 넣어놓는 형태의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 네. 모양이 아니라 네. 가족들이 그걸 갖다가 그분을 돌보는데 네. 네.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가 그건 지원해야 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네. 사람을 제가 굉장히 많이 직업적으로 지금 창출해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는 거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뭐 작은 거를 이루신 건 아닌데 하여간 그만큼 훨씬 커다란 거를 예. 얻었다고 또 생각을 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저- 예. 네. 예. 뭐 결론적으로 제가 뭐 들어봤을 때는 요즘 분위기에 진짜 처음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황폐화되어 간 이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예, 어떤 거냐면요. 예. 제가 한 예를 들면 부모님도요. 예. 요즘엔 자녀들한테 돈 안 줘요. 아, 왜 그러냐면 돈을 주는 순간 그게 권력이 이양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돈 안 줍니다. 그런 집안도 많아요. 제가 돈 좀 있는 집에요. 자식이나 며느리가 전혀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주말마다 가가 좀 뭐 네. 돈 좀 있다라는 집 상류층 그 부모한테 이렇게 그 짓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이거 그냥 손자 데리고 가서 부모를 즐겁게 한다 하면서 호텔 같은 데서 모여서 밥 먹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네. 과연 저 사람들의 모든 것이 진일까?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절대로 그 행복이라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복이 아 맞습니다. 나타나는 게 진짜 아니라고 맞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5년 하고 지금 4개월을 네. 거의 뭐 아무런 한번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이 일에 매달리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밤에 집에 가면 뭐 9시, 10시 주말에는 뭐 몸이 피곤해서 어디를 갈 생각도 못 하죠. 아, 네. 그럼 주말에는 뭐 또 책 보고 네. 고민하고 네. 공부하고 네. 자 그렇게 하지만은 뭐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내 신념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면서 뭐 5년 만에 황장수가 굉장히 늙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거는 뭐 제가 전혀 거기 부분에 억울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 않아요. 네. 소장님도 행복. 나는 뭐 네.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개념을 초월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별로 여기 감각도 없어요. 거의 그 왕중양 지인 같습니다. 영문에 나와 왕중양. 여기 사연에 보면 그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히 따라오는 불운입니다. 그렇죠. 네. 세상에 공정과 정의가 돌아온다면 이라고 이렇게 그런 불이익 좀 감수할 뭐 하시겠다 그러는데 네. 이 공정과 정의라는 거는 과연 저는 있는 건지 진짜 파랑색 아닌지 네. 한 번씩 좀 회의적일 때가 많긴 아니 한데 그러더라도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네. 조금씩 나아져요. 네.
옛날에 그 저기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내가 저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미국의 링컨 같은 사람, 영국에 네. 그 사람이 기적으로 태어났는데 네. 몸도 좀 좋지 않았어요. 네. 젊었으나 한량이었어. 아 그래요? 네. 어원이 되고 네. 나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평생을 노예 해방을 시키는데 노력하고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고 그 3일 뒤에 죽었어요. 네. 아, 그런데 영국의 링컨처럼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영화가 있어요. 네. 영화가.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신념 하나로 재산 다 날려. 네. 공부하고 막 네. 그걸 위해서 일한다고. 네. 또 동료 귀족들한테는 또라이 취급을 받아요. 네. 네.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끔은 이 세상이 신념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야 네. 문제가 된다. 네. 자, 그래도 결국은 지금 그 사람은 이름으로 세상에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아, 희망이라는 게 네. 있어야 사는 거죠, 인간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 쇼생크 탈출의 명대사예요. 그렇죠. 희망은 좋은 거죠. 네. 좋은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지.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네. 네. 맞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뭐 우리가 그 공벌레 아니겠습니까? 공벌레. 맞습니다. 예. 파이팅. 네,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1부 방송을 카운셀럽 1부 방송은 이만 마치고요. 금요일 날 2부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